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활발하게 논의되던 이른바 반명 비텐트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18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요, 보수 진영 인사들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외연 확장에 탄력이 붙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30%를 넘지 못하거나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보수 진영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에 많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방심할 만한 지지율이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텃밭 공략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먼저 강성필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51%를 기록했다는 건 가장 높은 대선에서 득표율이 51%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당 지지율은 사실 또 정당 지지율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월 넷째 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정당 지지율이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5월 들어서면서부터 민주당이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된 본선의 후보들이 결정되기를 유권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관망세였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진작 선출이 됐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예. 또 3자 구도로 한 그 이준석 후보까지 정해졌으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이들의 공약이라든지 상황을 보면서 이제 결정을 내린 건데 예. 아시겠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 후보로 하려고 했던 시도, 한밤에 어떤 단일화 시도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실망을 줬잖아요.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는 표를 줄 수가 없구나라는 어떤 마음이 강해지면서 예. 김문수 후보는 표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반면 영남 험지에 가서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선거 캠페인이 조금 민주당 쪽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최고 51%를 기록했지만 민주당은 그보다 더 많은 표를 예. 반드시 득표를 해서 국민 전체적인 통합을 이뤄낸다. 이런 예. 목적입니다. 당 지지율과 연동하고 있다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주진 의원님, 예. 김문수 후보 지지율 이 내용은 한국갤럽 조사 내용이에요. 30% 아직 안 되고 있고 리얼미터에서도 30%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예. 원래 우리 정치사에서 보수 진영이 가지고 있는 지지세보다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에서는 그 원인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아까 우리 강 부대변인 말씀하신 그 후보 교체의 내부 진통이 예.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는데 그 여진이 사실 아직까지 완전히 극복되기에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지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한덕수 이제 전 총리라든지 또 홍준표 전 시장, 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또 당 내부에서 상당한 지지 세력을 갖고 있던 분들이 현재 선대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 아쉬운 대목이라고 그렇겠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 조기 대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17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는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예. 초기의 스타트 자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뭐 현실적인 건데요. 구도 자체가 좀 예. 불리하다. 다만 여전히 이제 여기에 응답하지 않은 지지층이 있고요. 예. 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투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꼭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매우 강합니다. 예. 그런데 가급적 투표하겠다 혹은 투표하지 않겠다. 아주 그러니까 이번에 있어서 투표에 소극적인 분들은 여전히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른바 샤이 보수가 예. 있고 또 최근에 김문수 후보로 정해지면서 여러 가지 갈등에 조금 마음을 돌렸던 보수층이 예. 아직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 앞으로 보수층의 결집은 이제 좀 더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보수층의 결집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게 김재원 비서실장이 TK 내 부진이 뼈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요. 중도층의 조사를 보더라도 사실 승패를 결정하는 건 중도층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2배 이상, 2배 가까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강성필 부대변인 이재명 후보는 일찌감치 확정이 돼서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이미 쓴 지 꽤 오래 됐죠. 네. 그것이 이제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중도층에게 우리가 소구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구도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쉽게 말해서 대통령 보궐선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보궐선거가 일어났습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이 보궐선거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심판론이 작동을 하는 것이고 저 중도층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해서 일관되게 탄핵을 찬성하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표가 연동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또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완벽하게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자들에게는 물론 뭐 완벽한 지지를 받고 있고 오히려 중도를 넘어서 저희는 보수까지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월등히 앞서갈 수밖에 없는 하나 상황입니다. 더 여쭤볼게요. 이 정도 지지율 격차가 나오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아 내가 굳이 투표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어느 선거라든지 간에 조금 앞서고 있으면 예. 이 텃밭에서는 그런 어떤 흐트러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인 지역 전략을 짤 때 텃밭에 가서는 야 이러다 흔들린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단다. 단일화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긴장감을 주는 것이고 전략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신 험지에 가서는 야 우리가 조금만 5%만 하면 우리가 이긴단다. 이렇게 전략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번에는 워낙 국민의힘이 어떤 보여줬던 모습들, 그러니까 5.18에 대한 태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지지자들이 그래도 이번엔 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결집해 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좀 내부 상황부터 좀 짚어볼 텐데 김문수 후보가요 오늘 천안을 방문한 유세 현장에서 우리는 원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혼자 싸우는 이순신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일단 영상을 말들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성일종 국회의원님도 오셨고요. 또 여기 강성규 국회의원 어디 가셨나? 예, 강성규 국회의원도 오셨습니다. 또 장동혁 국회의원도 우리 도와주고 계시는데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전안 아산에는 국회의원 5명 뽑는데 하나도 안 만들어주셨죠. 그렇죠? 다음에는 국회의원 만들어주실 분만 박수 쳐주세요. 여기 우리 이순신 장군은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왜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지금의 우리 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뒤에서는 결기를 잃은 장수들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 주요 인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글쎄요, 윤 의원님. 지금 네. 공동선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자당에 대해서 후보가 외로 보인다고 얘기할 정도면은 선대위라든가 선거운동 지방의 유세가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기 대선은 매우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예. 전국적으로 지역 조직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후보 예. 교체 진통의 여진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제가 봤을 땐 후보와 선대위 차원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공들이는 메시지가 좀 필요하고요. 예. 대표적으로도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우리가 탄핵에 찬성했었고 계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한 축이 움직여줘야만 사실 당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이제 선거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플레이를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안철수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아쉬움을 좀 느끼는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이미 대선 이후의 당권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조금 다소 이기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예. 모두가 좀 한마음 한뜻으로 일단 후보를 돕자. 어차피 이제 20일도 안 남은 선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나가 되자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당내에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독자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압박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저는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이 지금 대선 이후 상황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07명 정도 되는데 10명이 아예 유세 등에 관련 게시물 업로드 자체가 없고 대구 경북 선대의 발족식에서도 불참한 의원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강성필 부대님 이게 네. 대선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지역구 의원도 있고 지역구 의원이 없으면 당협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뛰는 선거인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당협위원장들은 물론이고 예. 저희는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까지 파란색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당내 갈등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 이기고 보자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국민의힘 구성원들 자체가 평가를 했을 때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가서 선거운동 해봤자 되지도 않을 선거 예. 굳이 내 선거단인데 열심히 하냐? 원래 사실 대통령 선거에는 현역 의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본인의 배지가 더 중요한 거지. 사실 국회의원이 야당일 때 더 재밌다는 말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건 풍문이고 여튼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와 반대편에 서 있는 국민의힘 내부 세력들은 이양 칠 거 크게 져야지 본인들이 당권도 제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경쟁 의식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집안이 안 되고 있으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요. 기초적인 선거운동 물품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선거운동복에 김문수라는 이름이 자세히 보시면은 안 박혀 있는 선거운동복이 상당히 많아요. 이만큼 선거운동을 누가 딱 휘어잡고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는 컨트롤 타워도 없다는 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오늘 국민의힘 인사한테 좀 들은 건데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 김문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석동현 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하셨던 분까지 영입을 하는 걸 보니까 예. 야 이거 자유통일당 세력이 우리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근데 또 자유통일당과 우리 국민의힘은 또 결이 너무 다르다. 이런 이질감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진 데다가 결과적으로는 예.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유세 현장에 안 나타나는 그런 현역들이 많아진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방금 강성필 부대변인 얘기 그 마지막 부분이요. 이질적인 세력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우려감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조금 더 원칙을 갖고 인선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용광로 전략, 그러니까 모든 보수를 하나로 끌어모으자라는 그런 그 대의와 진정성은 제가 이해를 하나 또 사실은 지금 현재 조기대선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 또 계엄의 늪을 빠져나와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라는 점에서는 예.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냉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을 이제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 지금의 민주당은 거의 이재명의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예.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로까지 불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당을 거의 3년 동안 완벽하게 장악해서 3년 내내 대선 준비를 해온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부랴부랴 경선을 해서 겨우 정말 대선 후보 한 명을 만들어낸 국민의힘 후보의 이 선거 캠페인의 역량의 비교는 국민들께서 보시다시피 절대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언제나 약자의 편을 들고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쪽을 응원해주고 싶어하는 전 심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이 열세라면 오히려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에게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자. 그리고 지금 견제와 균형의 작동 원리가 국민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재명의 파죽지세 한번 막아줄 수 있다는 또 그런 기대감이 저희 국민의힘에는 분명히 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선거가 3주가 남았기 때문에 변곡점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 유세는 나서지 않고 라이브 방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한 전 대표는 또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님,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실 때가 아닙니다.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대의를 위해서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라방도 결국 여러분께 그 이재명과 왜 싸우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장 친근하고 설득력 있게 소통드리는 방식 아닙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모든 걸 걸고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남 탓할 생각하지 말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라이브 방송의 그 조회수가 50만 명이 넘는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 오프라인 선거 운동은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양쪽 다 비판이 가능할 수도 있고 수긍할 대목도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부대변인이 아니라 예. 그냥 정당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선거운동 도와야 됩니다. 만약에 돕지 않으면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지금은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 그것을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과자 먹으면서 방송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분들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문장만 남냐. 한동훈이 도왔냐 안 도왔냐. 이것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런 그런 스토리를 게 다 몰라요. 정치권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은 다 모른다니까요. 예.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측근들만 이걸 기억하지 많은 대다수의 그 국민들과 당원들은 이런 거 기억 못해요. 그냥 한동훈 안 도왔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본인이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선거운동 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 이런 말 있잖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선거운동 하러 나와야지, 나와서 과자를 먹어야지. 선거운동 안 하고 집에서 저렇게 과자 먹고 있으면 예. 제가 봤을 때는 본인에게 안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예. 이런 비난이 커지면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주인공 또 이 나름대로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의 모든 세가 결집되는 날이 오긴 올 겁니다. 선거 막바지 되면. 그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국민의힘의 희망이다. 예. 내가 더 결집시키겠다라는 모습으로 저는 또 등장도 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한 전 대표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네. 한동훈이 안 도와줘서 졌다는 대선 패배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전 대표도 이 책임론이 부담이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나서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건 3대 조건 중에 뭐 첫 번째가 탄핵과 뭐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예. 또 두 번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세 번째 내건 조건은 좀 다소 엉뚱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일화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 근데 이 사과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당원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후보로 선택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는 사감을 내려놔야 된다. 또 본인이 당 경선을 뚫고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쉬움과 섭섭함을 이제는 단 3주만이라도 잊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고 사법부 장악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원하는 것은 예. 김문수와 한동훈이 손을 잡고 포옹하면서 김문수를 뽑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은 후보를 도와주고 당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는 당이 먼저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행보가 먼저인지 당원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예.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라방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보잖아요. 라방에 김문수 후보를 출연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같이 과자 드시면서 예. 같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 우리 위대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예. 이재명 후보는 왜 위험한지, 삼권 분립이 왜 중요한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의 선거운동은 해주셔야 한동훈 후보도 당원과 지지층의 선택을 나중에 훗날 받을 수 있다. 저는 충정을 담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의 관계에서도 그 문제를 얘기할 텐데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급한 거니까 후보가 먼저 내가 출연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후보가 그런 말을 못하는 이유가 예. 일단 후보를 돕고 있는 측근들이 그런 얘기 한동훈 먼저 전 대표에게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윤주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가지고 예. 저 라방을 선거운동 현장 와서 하시면 돼요. 전에도 뭐 전당대회 하시면 막 이렇게 셀카 이렇게 하시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예. 아니 오히려 현장에 가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면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돕는다는 거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나는 한동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도와주라고 하니까 내가 찍어주려한다. 이런 효과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뭐 라방을 찍건 현장을 가건 어쨌든 간에 라방을 하더라도 현장을 안 간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보는 시청자가 봤을 때 아, 한동훈이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지면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느껴지는 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세상 뭐 하다못해 보수 인사 누가 들어오네 이렇게 막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반면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거 진보 계열 인사가 들어온다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오히려 구성원들끼리 안 도와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자체가 악재인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또 한동훈 전 대표가요. 18일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 의원님, 당에서요. 이런 요구 사항들을 좀 생각해 보고 어느 정도 한 후보에게 화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계엄에 대해서는 후보가 이미 사과를 했고요. 예. 윤 대통령과의 절연, 저는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조건입니다. 지금 당의 선거 전략이 윤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연을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또 극단세력과의 선긋기, 저는 아까 이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을 후보가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한동훈 후보 앞으로 정치 어디서 하실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신당 창당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작은 차이보다는 더 큰 뜻을 갖고 대의를 갖고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 한동훈 후보가 조건 없이 사심 없이 그리고 즉시 만약에 김문수 후보를 돕는 모습을 보였을 때 아마 당원과 지지층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감동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결국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 이후에 당권을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참 아쉬운 대목이 예. 현재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선 후보를 그러니까 대선 선거운동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에 사실 한동훈 후보와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당원 모집을 하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은 누가 봐도 속내가 좀 뻔한 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을 배가하는 것은 선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당원이 되든 그냥 지지를 하시든 김문수 후보를 뽑아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당권 투쟁에 있어서 당원의 숫자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당원 투표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렇게 조금 당권을 포석으로 두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 이것은 한동훈 후보에게도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또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더 큰 불화를 낳을 수 있어서 예. 걱정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쪼개질 가능성까지요.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우지 한지아 의원이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고요. 두 분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라방의 조회수가 지금 보면은 한 70만, 80만입니다. 예. 선대위 안 들어온다고 해서 선거운동 안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예. 전 대표가 지금 열심히 당원 배가운동 하고 있고 예. 이재명 때리기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선거 유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끝까지 선거 유세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냐?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필? 저는 끝내는 나올 것이다. 막바지에는? 네. 예. 하지만 뭐 길지 않게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서 한 3일 정도 전에 나와서 어쨌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참고로 민주당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2012년도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집니다. 그런데 그 대선 선거 운동 전에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민주당의 그 비노로 이렇게 분류되는 김한길 전 대표가 이해찬 친노로 분류되고 있는 이해찬 대표한테 그 전당대회에서 패배합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친문 친노 진영의 그 누구보다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한 128군데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다 근거를 남겨놓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가 있었을 때 근거를 제시합니다. 나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 예. 하지만 당신들이 패배했으니까 패배에 책임지고 물러나라. 당권 넘겨라. 그러니까 그게 호응이 된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대표가 됐든 김문수 뭐 후보가 됐든 뭐 다른 누군가가 됐든 대선 이후에 당권을 가져가고 싶으면 그만큼 열심히 대통령 선거에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기여해야 된다. 네. 예.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더 듭니다. 빨리?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당원과 지지층의 실망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라방을 할 때가 아니다. 예. 점퍼를 입고 연단에 올라서 김문수를 찍어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선거운동입니다. 지금 이재명 때리기는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정치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뭐 나중에 다룰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의 이런 당정 문제가 만약 한동훈 후보가 제시했던 조건대로 풀어진다면 그렇게 흘러간다면 한동훈 후보도 이제는 안 나올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18일 토론회를 거치면서 점점 더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위기의식이 커지고 예. 그런 의해서 정말 뭐 한동훈이든 홍준표든 다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원의 절박함이 커진다면 저는 한동훈 후보도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 그것이 본인에게도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봤던 그 절연 부분인 거죠. 윤 전 대통령과.